저는 서울 노원구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며 아들을 키워온 65세 김순자입니다. 어린 나이에 혼자가 되어 우리 아들만은 잘 키워야지 하는 마음에 악착같이 돈 벌고 공부시켜 의사 아들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아들도 어느덧 결혼할 나이가 되어 좋은 아가씨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상견례도 하고 결혼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생겼네요. 정말 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아들을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다른 모든 것은 생각 안 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버텼는데 정작 저의 처지는 생각하지 못했나 봐요. 25,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냈습니다. 찬바람 부는 늦가을 새벽이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으로 순자야, 우리 아들 잘 부탁해. 라는 말을 남기고 영원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병실 한켠에서 잠든 아들의 작은 숨소리만이 제 가슴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 순간, 갓돌이 지난 아들이 제 눈물 젖은 볼을 작은 손으로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 첫 말을 시작한 아들이 건네준 그 한마디가 지금도 가슴 한켠에 따뜻하게 남아있습니다. 겨울이면 더욱 고단했습니다. 날선 바람을 맞으며 새벽 4시면 일어나 붕어빵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시린 손은 얼어붙어 갔지만 잠든 아들의 달콤한 숨결을 떠올리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붕어빵 틀을 닦으며 문득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25해 전, 그날도 이렇게 달빛이 고요했었나요? 여보, 오늘도 우리 아들 잘 지켜봐 주세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하늘을 향해 속삭이는 기도입니다. 붕어빵 반죽을 젓다 보면 어김없이 그날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찬바람 부는 늦가을 병실. 남편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우리 아들 부탁해.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은 영원한 잠에 들었습니다. 그때 병실 한켠에서 들려오는 아기 울음소리가 제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엄마가 지킬게. 엄마가 꼭 지킬게. 갓돌이 지난 아들을 품에 안고 흐느끼던 그날,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음을 그치고 저를 바라보던 아들의 맑은 눈동자가 제게 새로운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첫 붕어빵을 굽던 날, 서툰 손길에 화상을 입어 곳곳이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젖병값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밤늦게까지 장사하고 돌아와 보면 이웃집 할머니 품에 안겨 잠든 아들의 모습에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자야, 너무 무리하지 말어. 애기 젖 먹일 때는 꼭 들어와. 할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이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 제 곁을 맴돌며 붕어빵 굽는 모습을 신기한 듯 바라보던 날들이 생각납니다. 작은 손으로 제 앞치마를 잡고 서서는 엄마, 나도 할래. 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유치원에 들어갈 무렵 아들은 항상 제 곁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한겨울 바람이 매섭던 날에도 작은 의자에 앉아 실내화를 신은 채 책을 읽던 모습이 선합니다. 때로는 추위에 잠들어버린 아들을 품에 안고 가게를 정리하던 밤들. 그 작은 온기가 제게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엄마, 오늘은 내가 도와줄게.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난 뒤 주말이면 일찍 일어나 제 일을 돕겠다던 아들. 그때는 말렸어야 했나요? 너무 어린 나이에 세상 무게를 알게 한 것은 아닐까. 지금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들은 달랐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 제 곁에서 묵묵히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학교 다녀와서는 늘 엄마, 나 100점 받았어. 라며 환하게 웃어주던 그 미소가 제게는 살아갈 힘이었습니다. 밤이면 낡은 이불 속에서 손전등을 비추며 공부하던 아들. 다음날 학용품을 사러 가자고 조르는 친구들의 말에 다음에 같이 가자. 라고 말하며 씩씩하게 웃어넘기던 모습에 가슴이 메어왔습니다. 중학생이 되어서는 더욱 야무져졌습니다. 새벽에 몰래 일어나 제 일을 도우려다가 들킨 날. 엄마, 난 커서 꼭 의사가 될 거야. 그때는 엄마가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돼. 라고 말하던 그 눈빛에 담긴 결심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붕어빵 반죽을 젓다가 문득 멈칫할 때가 있습니다. 시린 손을 호호 불며 날서른 바람을 막아주려 했던 그 작은 손이 이제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의 손이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30에 가까이 이 자리를 지키며 저는 매일 아침 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남편에게, 그리고 우리 아들을 위해. 때로는 차가운 새벽 공기에 얼어붙은 손이 아프고 긴 시간 서 있다 보면 다리도 저리지만 그 모든 순간이 감사합니다. 달빛이 쓰러져가는 새벽녘, 첫 붕어빵의 달콤한 향기가 골목길을 채워갑니다. 오늘도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이 걸어갈 앞길에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비록 제가 아들의 발목을 잡는 어머니가 될지라도 그저 건강하게 자신의 꿈을 이뤄가기를. 매일 아침 제가 붕어빵을 굽는 이 자리는 우리 모자의 작은 우주였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매서워도 이곳에서만큼은 따뜻한 사랑이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랑은 아들의 가운 주머니 속에 고이 접혀있는 낡은 손수건처럼 우리의 마음 한켠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 제 아들이 의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날 붕어빵 가게 앞에서 합격증을 들고 달려오던 아들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엄마, 나 합격했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들은 제 앞치마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들의 떨리는 어깨를 안으며 저도 울고 말았습니다. 의대생이 된 아들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밤늦게 도서관에서 돌아와 제가 남겨둔 붕어빵을 먹으며 엄마가 만든 붕어빵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라고 말하던 날들이 떠오릅니다. 시험 기간이면 새벽까지 책상 앞에 앉아있는 아들 곁에서 저는 따뜻한 미숫가루를 타날랐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주무세요. 내일 또 일찍 일어나셔야 하잖아요. 그래도 아들 곁을 떠나지 못하고 졸다가 어느새 아들이 덮어준 이불 속에서 잠이 들곤 했습니다. 눈을 떠보면 아들은 이미 책상 앞에서 공부를 시작하고 있었죠. 특히 해부학 실습이 있던 날들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밤늦게 돌아온 아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씻으러 들어가던 날 욕실 문 앞에서 들리던 울음소리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들아, 밥 먹고 자자.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결국 들어가 보면 아들은 이미 씻고 나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대 생활이 힘들어도 아들은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 이제 곧 의사 되면 엄마 아프지 않게 해드릴게요. 그동안 고생하셨죠? 라며 제 손을 꼭 잡아주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다시 샘솟았습니다. 졸업식 날 하얀 가운을 입은 아들을 보며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봤어요?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의사가 되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훔치는데 아들이 다가와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칼바람 부는 새벽길에서 시린 손을 불며 붕어빵을 굽던 날들, 아들 학기를 위해 밤늦게까지 장사하던 순간들, 그 모든 시간이 이 한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큰 대학병원에서 수련의 생활을 시작한 아들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이틀에 한 번 꼴로 당직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매일 병원 근처 붕어빵 가게에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잠깐 나올까 하는 마음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느 날 응급실에서 당직을 서던 아들이 붕어빵을 사러 온 환자 가족에게서 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아들은 당직실에서 울었다고 하더군요.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제발.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제 아들은 실력 있는 의사가 되어 많은 환자들에게 신뢰받고 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하얀 가운을 입고 환자들을 맞이하는 아들의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면 가슴 한켠이 뭉클해집니다. 때로는 제가 파는 붕어빵을 사간 환자분들이 원장님, 어머님이 파시는 거 맞죠? 아들 자랑이 대단하시더라고요. 라고 말씀해 주실 때면 그저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얼마 전 아들이 어떤 여의사를 소개하고 싶다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밝은 미소로 인사하는 예비 며느리를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가올 상견례가 걱정됩니다. 제가 평생 붕어빵을 팔며 살아온 것이 혹시 아들의 앞길에 걸림돌이 되진 않을까. 그런 생각에 밤잠을 설치곤 합니다. 매일 새벽 여전히 저는 붕어빵을 굽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말리지만 제게는 이것이 삶의 이유이자 자부심입니다. 이 붕어빵 한 개 한 개에 담긴 어머니의 사랑으로 우리 아들이 이만큼 자랐으니까요. 앞으로도 이 자리를 지키며 아들이 걸어갈 길을 묵묵히 지켜보려 합니다. 엄마, 이제 그만 쉬세요. 아들의 말에 저는 매번 같은 대답을 합니다. 아들아, 엄마는 이게 좋아. 내가 의사 되어서 좋은 것처럼 엄마는 이렇게 붕어빵 굽는 게 좋아. 이제는 제 붕어빵을 사가시는 단골 손님들이 아드님이 의사 되셨다면서요? 라고 물으실 때마다 저는 한없이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대답합니다. 네, 우리 아들이요. 그 말을 하는 순간마다 지난 세월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차가운 호텔 레스토랑,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에서 마주한 상견례 자리, 제 오래된 검은 정장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손수 달인 옷자락을 매만지며 아들이 준비해준 백화점 쇼핑백 속 구두를 신고 왔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님,
이쪽이 제 어머니십니다.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진주 목걸이를 한 예비 사돈어른의 날카로운 시선이 저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앉은 예비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손가락으로 테이블보의 주름을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사돈어른의 차가운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날아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담긴 실망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제 손에 새겨진 세월의 흔적들이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붕어빵 반죽을 붓다 생긴 화상 자국들, 차가운 겨울 바람에 트고 갈라진 손마디. 들었다시피 우리 애는 서울대 의대를 나왔고 현재 대학병원 전문의예요. 그동안 얼마나 좋은 집안에서 선봤는지 아세요? 사돈어른의 말씀에 저도 모르게 고개가 더 깊이 숙여졌습니다. 그 순간 떠오른 기억. 아들이 의대 합격 소식을 들고 왔던 그날. 허름한 붕어빵 가게 앞에서 얼싸안고 울던 그 순간이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어머님 실례가 될지 모르지만 학력이 어떻게 되시나요? 날카로운 질문에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중학교까지만. 말끝을 흐리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중학교요. 아이고.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우리 병원에 붕어빵 파시는 분이 계세요. 혹시 그 사람은 아니시죠? 그 말에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 손을 꼭 잡아주는 아들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지금도 붕어빵을 팝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순간 사돈어른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우리 딸이 서울의대 수석 출신인데 시어머님은 붕어빵 장수시라니. 체면이 말이 아니네요. 차가운 목소리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떠오른 건 아들이 첫 월급을 받아온 날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쉬세요. 제가 벌 수 있어요. 하지만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붕어빵을 굽는 일은 제게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으니까요. 그건 제 자부심이자 아들을 키워낸 어머니로서의 긍지였습니다.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우리 동네에서는 어느 정도 체면이 있는 집안끼리 혼사를 이어왔어요.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아드님 앞길을 위해서라도 붕어빵 장사를 그만두시죠. 사돈어른의 말씀이 이어질 때마다 지난날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겨울 칼바람을 맞으며 붕어빵을 굽던 새벽들, 아들 학기를 위해 2중 3중으로 일하던 날들, 아들이 의사가 되어 첫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기뻐하던 순간들. 우리 딸이 시댁에 들어가서 붕어빵 장사하는 시어머님 모시고 산다는 게 솔직히 체면이 안 서요. 아드님도 앞으로 교수 되실 텐데 어머님 때문에 앞길이 막히실 수도 있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레스토랑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희게 떨렸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서린 분노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 깊숙한 곳에는 어린 시절부터 가슴 한켠에 묻어두었던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사돈어른, 제가 뭘 잘못 말했나요? 사돈어른이 다시 입을 열려는 순간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와인잔이 넘어져 붉은 얼룩이 하얀 테이블볼을 물들였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레스토랑의 은은한 조명 아래서 반짝였습니다. 이 손 보이세요? 아들이 제 거칠어진 손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렸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듯이. 이 손으로 30해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붕어빵을 만드셨어요. 한겨울 영하의 칼바람을 맞으면서도 장마철 비를 맞으면서도 그 돈으로 절 의사로 만드셨어요.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초등학교 때였어요. 새벽에 몰래 일어나 어머니 일을 돕다가 뜨거운 기름에 손을 대었죠. 그때 어머니는 저를 안고 우시면서 아들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들아, 공부만 해. 제발 공부만 해주면 돼. 한밤중에 약을 바르며 눈물 찢던 그날이. 어머니는 절대 자신의 고통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손이 얼어서 갈라져도 허리가 아파도 그저 웃으시면서 우리 아들 의사 될 거야 그 말씀만 하셨죠. 아들은 천천히 제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레스토랑의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지만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이 손이 제게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손입니다. 이 손 하나로 절 의사로 만드셨어요. 이 손 하나로 절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셨어요. 아들은 제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따뜻한 눈물이 제 거친 손마디를 적셨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결혼 못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부끄러워해야 하는 결혼이라면 그런 결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들은 천천히 일어나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어린 시절 제가 그를 안아주던 것처럼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가시죠. 그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마치 저를 세상의 모든 상처로부터 지키려는 듯이. 레스토랑을 나서는 순간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재빨리 자신의 코트를 벗어 제 어깨에 둘러주었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이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차에 오르면서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절대 붕어빵 그만두지 마세요. 그건 어머니의 자부심이잖아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 말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제 어깨를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품에서 지난 30해의 시간이 따뜻하게 녹아내렸습니다. 붕어빵 익어가는 향기처럼 모자 간의 사랑이 차 안을 은은하게 채워갔습니다. 일주일 후 봄비 내리는 어느 오후, 제가 늘 그래왔듯 붕어빵을 굽고 있을 때였습니다. 익숙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 고개를 들어보니 예비 며느리가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고 단정했던 머리카락은 비에 젖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얀 의사가운 주머니에서는 구겨진 손수건이 보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그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봄비가 그녀의 까만 머리카락을 타고 뺨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붕어빵 반죽을 부으며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예비 사돈어른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진주 목걸이도 명품 가방도 없는 수수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돈댁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돈어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우리 딸이 매일 밤 울며 진호 씨 이야기를 하는데 붕어빵이 노릇하게 익어가는 소리만이 고요한 공기를 채웠습니다. 어머니께서 얼마나 헌신적인 분이신지 병원 직원들에게 다 들었어요. 매일 새벽 4시에 나오셔서 진호 씨 당직 설 때면 병원 앞에서 붕어빵을 파시며 아들 걱정하시고 사돈어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어머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때였습니다. 그만하세요.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이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깔보신 분들과는 한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진호 씨 제발. 예비 며느리가 흐느끼며 아들에게 다가갔지만 아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값으로 매기려 하셨죠. 어머니의 붕어빵이 창피하다고 하셨죠. 그런 분들과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겠어요? 아들은 제게 다가와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들어가세요. 비 맞으시면 안 됩니다. 아들의 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저 제 손을 잡은 채 따뜻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빗속에서 예비 며느리의 흐느낌이 들려왔지만 아들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길에는 오직 제 거친 손마디를 감싸 안는 따스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여전히 저는 새벽이면 붕어빵을 굽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익어가는 붕어빵 향기가 골목을 채워갈 때면 문득 아들의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작은 의자에 앉아 책을 읽다가 살며시 고개를 들어 제게 미소 짓던 그 눈빛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4시 붕어빵 반죽을 젓고 있을 때였습니다. 익숙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아들이 하얀 가운을 입은 채 서 있었습니다. 밤새 당직을 선 듯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입가에는 따뜻한 미소가 머금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이렇게 일찍 나오세요? 아들이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제 손을 감싸 안은 그의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제가 그의 작은 손을 잡아주던 것처럼. 이제 들어가세요. 제가 할게요. 아들이 제 앞치마를 조심스레 풀어 자신의 가운 위에 둘렀습니다. 하얀 가운 위에 걸쳐진 낡은 앞치마가 어쩐지 어울려 보였습니다. 엄마가 하는 게 좋아. 그래도 붕어빵 반죽을 놓지 못하는 저를 보며 아들이 살며시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제 옆에 앉아 조용히 붕어빵이 익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기억나세요? 제가 의대 합격했던 날. 아들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타고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 붕어빵을 굽고 계셨죠. 제가 합격증 들고 달려왔을 때 어머니는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잠시 말을 멈춘 아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해주신 붕어빵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지금도 그 맛을 잊을 수 없어요. 아들은 조심스럽게 제 거친 손마디를 쓰다듬었습니다. 화상 자국, 칼 자국, 세월의 흔적들이 깊게 새겨진 이 손을 마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물을 다루듯이. 어머니, 이제 제가 효도할게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의 효심을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고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마치 그가 어렸을 때처럼.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누군가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일하는 간호사였습니다.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응급 환자가.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옮기기 전 잠시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 제가 금방 돌아올게요. 환자 좀 보고
그때까지 이 자리에 계실 거죠? 불안한 듯 제 눈을 바라보는 아들의 모습이 마치 학교 가기 전 제게 안기던 어린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그래, 엄마는 여기 있을 테니 어서 가보렴. 제 말에 안심한 듯 아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얀 가운 자락을 날리며 달려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제가 평생 붕어빵을 굽는다고 해도 아들의 앞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거란 걸. 오히려 이 붕어빵 향기가 우리 모자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지켜줄 거란 걸. 새벽 하늘에 별들이 하나둘 지워져가는 시간. 붕어빵을 굽는 제 곁에는 여전히 아들이 읽다만 의학 서적이 놓여 있습니다. 때로는 피곤해 지친 아들이 잠시 눈을 붙이고 가는 간이 침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환자 보러 가기 전 잠시 들러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쉼터가 되기도 합니다. 세상의 편견이 무서웠던 그날들은 이제 저 멀리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오늘도 붕어빵을 굽는 제 곁에는 때로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로, 때로는 투정 부리던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우리 아들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붕어빵 가게는 우리 모자의 작은 우주로 따뜻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녀를 위해 고단한 하루를 살아가시는 어머니들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세상은 우리를 낮게 볼지 모르지만 자녀를 향한 우리의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값진 것임을, 우리의 거칠어진 손마디 하나하나가 자녀에 대한 사랑의 훈장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헌신을 때로는 부끄러워하실지도 모를 자녀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의 주름진 손길에 새겨진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세요. 그 손길 하나하나에는 여러분을 향한 한없는 사랑이 담겨 있답니다. 그리고 세상의 편견 속에서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고자 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의 직업이나 학벌이 아닌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에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사연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더라도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저는 다시 붕어빵 반죽을 붓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또다시 찾아올 우리 아들의 발걸음 소리를, 그리고 그가 들려줄 오늘의 이야기를. 우리의 작은 붕어빵 가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랑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는 저마다의 붕어빵 향기가 있으니까요. 서로를 향한 사랑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